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레귤레이터 필터까지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뭐 좀 평상시에 보셨을 때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필터는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가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의 편차가 0.1MPa 이상 발생했을 때 교환을 해주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통과해 나가는 유량에 대한 뭐 압력 강화도 있겠지만 어쨌든 필터의 눈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차압이 0.1MPa 정도 발생하게 되면 실제 필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못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엽이나 뭐 이렇게 제한해 드리는 게 저희가 0.1MPa 차압이 발생하면 이게 눈막힘이 심해진 거기 때문에 엘리먼트만 교환을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1MPa 차압에서 교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이번에 이제 그 구동기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구동기기하고 솔 밸브에 대한 부분하고 오늘 강의는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좀 집중적으로 부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죠. 저희가 이제 구동기기, 공합 구동기기인데요. 크게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각 운동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는 친구들까지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에 따라서 직선 운동하는 것들은 실린더, 일반적으로 실린더라고 하죠. 그리고 각 운동은 로터리 액추에이터, 그리고 회전 운동은 에어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린더에는 크게 단동 실린더와 복동 실린더가 있고요. 로터리 액추에이터에는 그 안에 이제 내부 구조에 따라서 렉 피니언 타입 혹은 베인 타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전 운동하는 친구는 이제 편방향 회전 운동이냐 양방향 운동이냐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저희 SMC에서는 회전 운동하는 이 에어모터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모터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메이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에어모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데가 이제 그 카센터 가면 임팩터 있으시잖아요. 빡빡 하는 거. 임팩터가 이제 대표적인 에어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팩터는 대표적인 에어모터이면서 양방향 구동하는 친구들, 그래서 조일 때, 풀 때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편방향의 대표적인 제품은 치과 드릴 잉잉 들어가는 게 에어모터거든요. 뭐 소리만 들으셔도 이제 소름 끼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무튼 이 편방향의 대표적인 에어모터는 그 치과용 드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운동하는 놈하고 각 운동하는 놈은 이제 이후에 이제 같이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실린더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동 실린더죠. 단동 실린더는 한쪽 방향, 뒷방향에서는 공기를 넣어서 이 피스톤을 밀어주고, 다시 원복할 때는 이 스프링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의 힘으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형태의 실린더가 단동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복동 실린더입니다. 복동은 안에 이제 스프링이 없죠. 스프링이 없고, 요 가운데에 있는 피스톤을 기준으로 전진 측, 후진 측 공기로 제어를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복동 실린더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인데요. 이게 가장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부품들을 보면 로드라고 그러죠. 실린더 로드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로드 앞쪽을 실링하고 있는 이 부분을 로드 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드 쪽에 있는 요 카바를 로드 카바라고 하고요. 이쪽을 기준으로 이게 그냥 인지하시면 간단히 외우실 수가 있고요. 사실 뭐 헤드 카바, 로드 카바 그냥 말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기준은 이쪽 로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 반대쪽은 헤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헤드 방향, 헤드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린더에서 이 피스톤,
이 피스톤이라는 놈이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궁합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압력이 요 피스톤의 면적, 요 피스톤의 면적에 가해지면서, 그러니까 힘이죠. 공기의 힘이 요 피스톤의 면적에 가해지면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린더의 출력을 결정하는 거는 요 실린더 파이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6파이짜리 실린더, 뭐 10파이짜리 실린더, 뭐 16파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대구경 뭐 300파이 이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300파이 이런 것들은 보통 뭐 2톤 막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압 면적에 따라서 실린더의 출력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실린더 수압 면적은 이제 뭐 잘 이해하고 계신데 한 가지 간과하시는 부분이 요 로드죠, 로드. 실제 요 피스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요 뒤쪽 면적, 전진시키는 면적에는 이 피스톤의 전체 면적이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힘이 걸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대로 실린더를 백할 때는 이 로드의 면적은 이 후진하는 힘에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로드의 면적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실린더를 뭐 출력을 결정하실 때 이렇게 전진해서 힘을 가해서 쓰실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후진해서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후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기부 설계가 있으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로드의 사이즈를 간과하고 그냥 피스톤에 사이징을 해가지고 오동작을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출력은 전진시와 후진시가 다르다. 이 로드의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수압 면적이 빠져버려서 전진과 후진시가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실린더 마그네틱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그네틱은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실린더 피스톤의 마그네틱 왜 들어갑니까? 아,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네. 저희 실린더들은 보통 그 마그네트식 오토 센서, 오토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마그네트가 들어가서 자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의 위치를 오토 스위치가 감지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중요한 거는 웨어링이라고 하는 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사이드에 웨어링이라고 있는 게 있고, 로드 패킹 뒤에 로드 부시가 있습니다. 실린더가 실질적으로 전진, 후진, 스트로크 구동을 했을 때 힘을 지지하는 부분인데요. 힘을 지지하는 부분은 요 웨어링과 부시, 로드 부시. 그래서 그 두 군데의 점에서 힘을 지지하고 로드가 전후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 웨어링의 점과 요 부시의 점이 실린더가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면서 로드의 끄덕거림이 더 심해집니다. 아마 그 구동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L모션이라고 하는데 대부경 파이에서 많이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이 실린더 내부의 패킹이나 이런 것들은 공차가 굉장히 러프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보통 0.5, 플러스 마이너스 0.5mm의 공차를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웨어링하고 부시가 지지하는 이 공차 간극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올라갈 때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편화중을 받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서 끝단에 가서 다 붙기 때문에 이렇게 정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띠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차에 따라서 좀 그 현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L모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실린더 내부에는 이런 공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린더 요 끝단, 로드 끝단에다 뭔가 기구물을 설치하실 때, 특히 가이드에 매달아서 기구물을 설치하실 때는 직결하시면 안 돼요. 직결하시게 되면 이 로드는 올라갈 때 얘가 약간 삐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얘 로드 끝단에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요 부시라든가 피스톤 웨어링 쪽에서 편화중이 발생하게 돼요. 편화중이 발생하시게 되면서 실린더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궁합 부품 중에서도 이제 여기 플로팅 조인트라는 게 같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 그 테이블 실린더들 있잖아요. MXQ나 뭐 MGP,
가이드가 달려있는 그런 실린더들은 전부 다 이 로드 끝단은 플로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로팅 구조로 약간 이렇게 좌우의 유격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특히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직결해서 하시는 거는 실린더의 수명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동 실린더하고 단동 실린더하고 이렇게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뭐 이게 CM2인데요. CM2 같은 실린더에 이 단동 실린더가 있고 복동 실린더가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장 길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구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이런 단동 실린더하고 복동 실린더하고 같은 뭐 25파이, 같은 25파이에 스트로크도 200 동일해요. 그러면 전장 길이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왜 다르지? 어우, 에이스시네, 에이스. 정확하십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링 가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스프링의 공간만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설계자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착각하시는 게 단동이든 복동이든 같은 파이에 같은 스트로크이면 동일하지 않냐라고 해서 잘못된 기구 설계를 그냥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또 오류가 생기시는 거죠. 단동은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이 들어가는 이 스프링이 압축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스트로크라도 전장 길이가 길어져요.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체하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그 장비 뻥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 종류에는 저희가 크게 이제 패킹하고 가스켓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저희 공업기기뿐만 아니고 모든 실에 다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패킹은 일반적으로는 운동하고 습동부, 구동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실들을 패킹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가스켓은 고정된 위치에서 실링을 이루고 있는 제품을 가스켓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오링을 쓰시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명령을 다르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뭐 실린더를 선정하실 때 이런 힘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또 두 번째로도 중요한 부분이 운동에너지예요. 운동에너지는 이 운동에너지 E는 2분의 1 N분의 1 제곱이죠. 그래서 V, 실제 구동되는 질량과 V,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이게 실린더의 엔드단에 가서 딱 부딪혔을 때는 충격량으로 전환되고요. 멈추면서 그 충격량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기구물들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점에서의 에너지의 흡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저희가 이제 스프링, 댐퍼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린더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에어 쿠션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에어 쿠션. 그리고 테이블 실린더들은 쇼크옵셔버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타입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실린더들 보시면 이렇게 쿠션 니들이 헤드카바, 로드카바에 하나씩 달려있는 타입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에어 쿠션 타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으시지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요게 이제 이런 쿠션 니들이 있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뭐 딱딱 소리가 납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완전히 풀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에어 쿠션 타입인데 딱딱딱 소리가 나는 게, 왜냐하면 에어 쿠션은 이 안에 우레탄 쿠션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에어 쿠션이 다 풀리면 금속 대 금속으로 부딪힙니다. 딱딱. 그래서 에어 쿠션이 요 니들이 풀려 있으면 금속성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이런 거 니들을 보시면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보면서 구동 속도를 제어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션 패킹이라고 하는데요. 쿠션 패킹에 요 쿠션 링이 이렇게 진입하는 순간 이 안에 요 나머지 피스톤에 있는 공기 유체들이 쿠션 니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 쿠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저기 안에 있는 공기가 딱 압축되면서 실린더의 구동을 쿠션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쿠션 니들이 있는 실린더들은
요 쿠션 니들의 양을 조절하셔가지고 쿠션 양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린더의 중간 정지입니다. 보통 지금 이제 계속 다른 회사 말씀드리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안전 스펙상 업다운하는 100mm 이상 되는 실린더는 무조건 중간 정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락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 많이 사용하시는 3위치 밸브, 클로즈 센터 밸브를 사용해서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뭐 파인 락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로드 앞에 이런 락 유니트가 붙어 있어서 브레이크죠. 일종의 브레이크, 잡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붙어 있어서 기구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는 요 3위치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궁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다시 한번 그 회로도 안내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밸브 할 때도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인 락이 있고 그런 궁합적으로 락을 잡는 게 있다. 우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펜트에서 많이 쓰시는 실린더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실린더고요. 로드레스 실린더 요 CY, MI 요 타입 많이 쓰시죠. 보통 그 무빙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로드레스라는 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실린더의 로드가 없기 때문에 로드레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로드레스가 없는 실린더는 크게 요 마그네틱 사양과 메커니컬 사양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사양은 요 바깥에 테이블 뭉치를 안에 있는 피스톤의 요 자력, 여기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자력에 의해서 얘를 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일정 간격을 띄워놓고 자력으로 이 테이블을 물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마그네틱 타입의 로드레스 실린더들은 이탈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탈. 보통 일반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25파이 사용하실 때랑 요거 25파이 사용하실 때랑 사이징이 이 로드레스가 더 작으세요. 왜냐면 얘는 이 실린더의 출력보다도 이탈되는 이 마그네틱 힘이 있잖아요. 마그네틱 힘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요 CY, 보통 이제 CY 타입인데 CY 타입 카탈로그 이렇게 보시면 그 허용 하중이나 이런 속도가 로드레스 일반 메카니컬 타입보다 좀 낮게 설계되어 있어요. 설계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저거 25파이 쓰셨다고 얘 25파이 동일하게 쓰시면 튕겨나갑니다. 예. 예전에도 한번 계속 이게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속도를 좀 낮춰가지고 사용하셔가지고 잡으셨는데 마그네트 자력의 힘으로 얘를 물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탈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컴팩트하고 아주 좋으세요. 제품 사용하시기 좋은데 이탈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컬 사양이죠. 메커니컬 사양은 지금 여기 이제 단면도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 위에 있는 테이블하고 이 안에 있는 피스톤하고 이런 식으로 샤프트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기구가 아예 그냥 피스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외부 실과 내부 실이 이 구동됨에 따라서 갈라졌다가 붙었다, 갈라졌다 붙었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리크가 있죠, 외부 리크가. 저희 이제 규정 SMC 검사 규격상으로는 500cc, 분당 500cc 이하의 제품은 그냥 정상품으로 출하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이제 리크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대신 뭐 소리가 막 새는 소리가 심하게 나서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나가지고 뭐 한 것들은 조립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적인 리크는 존재한다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린더는 중간 정지를 해서 쓰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공합 중간 정지가. 왜냐하면 중간 정지라는 건 중간에 가다 멈추면 앞뒤에 공기가 차 있거나 공기의 힘으로 얘를 물고 있는 건데 그 공기가 다 리크가 돼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허당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얘는 보통 프레셔 양쪽을 가압하는 형태로 중간 정지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중간 정지를 하면 움직입니다. 이따 회로에서 뭐 간단히 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얘는 좀 그런 외부 리크의 특성이 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회전 방지, 로드가 돌아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요 로드 형상만 이렇게 면치를 한다든가 육각 형태로 바꿔가지고 회전 방지 타입으로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가이드, 뭐 이런 부시 가이드라든가 LM 가이드를 같이 깔아서 가이드가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실린더를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피스톤 형상을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스플라인을 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사실 뭐 이런 형상을 바꿔서 하는 것들은 끄덕끄덕 거리죠. 공차가 있기 때문에 끄덕끄덕 거립니다. 끄덕끄덕 거리고,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부시 가이드의 공차하고 또 LM 가이드의 공차하고 또 공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차에 맞춰서 사양을 선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볼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도가 엄청 좋죠. 100분의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 정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유니트라고 하는 저 펜텍에서 이 제품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CXSM이라고 듀얼 로드의 이런 실린더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양쪽에 양로드 실린더로 제작을 해서 가운데 요 실린더 메인 블락 자체가 이렇게 구동하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유니트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이고요. 척도 요런 거 많이 쓰시죠. 저기 펜텍에서. 척도 뭐 에어척, 핑거, 그리퍼라고 하는데요. 분류에 따라서 개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형 개폐형 혹은 지점 개폐형이라고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힌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지점 개폐형이라고 하고요.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 이제 가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가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놈들은 평형 개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의 수, 요 무는 조의 수에 따라서 2조, 3조, 4조 척까지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네. 로터리 액추에이터입니다. 로터리 액추에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 모터하고는 다른 거고요. 얘는 일정 각을 뭐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렉피니언 타입과 베인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제품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보통 렉피니언 타입이죠. 안에 이제 구조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모터같이 생겨 있는 이런 제품들은 베인 타입입니다. 베인. 렉피니언 타입의 뭐 대표적인 뭐 형상인데요. 얘는 이제 싱글렉이라고 해서 요렇게 평행 기어, 요거를 이제 렉 기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렉 기어입니다. 이게 렉 기어고, 요 가운데에 있는 작은 요 원형 기어를 피니언 기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렉 기어가 한 개냐 혹은 양쪽으로 두 개냐에 따라서 싱글렉이냐 더블 렉이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싱글렉 같은 경우에는 렉이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백래시가 존재합니다. 백래시. 각을 돌려놔도 각이 끄덕끄덕 끝에서 끄덕끄덕 하는 백래시가 발생하게 되고요. 대신 이 더블렉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의 피니언을 잡아주기 때문에 백래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그나마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조절 너트를 돌려서 위치를 맞춰가지고 원하시는 각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블렉 MSQ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런 더블렉 타입의 테이블 타입.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기구적인 정도가 계속 고스펙화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로터리들은 거의 다 모터로 다 바뀌셨어요. 로터로 거의 바뀌셨는데 일부 사용하시는데도 보면 이 MSQ 더블렉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축하고 보통 로터리, 이 회전축은 다 모터로 바꾸시죠. 스펙이 다 모터로 다 바뀌고 있는 형태라서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다 공업 지축 MSQ의 로터리 조합으로 많이 쓰셨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인은 말 그대로 이제 깃대입니다. 깃대. 그래서 이제 까만 게 여기 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반대쪽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깃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요 깃에서 받는 수압 면적에 따라서 출력이 이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에 깃이 2개짜리가 있어요. 더블 베인이라고 하는데요. 깃이 2개짜리는 출력이 2배가 됩니다. 대신 돌아가는 각도가 한정되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포트가 들어가는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각도가 보통 100도 이하로 결정이 됩니다. 더블 웨인 같은 경우에는. 펜텍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죠. 픽업 실린더. 픽업 실린더 많이 쓰시는데 SMC도 지금 뭐 여기 구매하고 해서 같이 하나 또 개발하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실린더 내에 로드를 중공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피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실린더입니다. 보통 이제 뭐 로드 중공축 적용 실린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픽업 실린더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픽업 실린더는 원하시는 사양에 의해서 형태가 많이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뭐 정도도 바뀌고 그래서 원하시는 사양에 맞춰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픽업 실린더는 회전 방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끝단에 이제 패드라든가 디바이스를 물릴 수 있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끝단의 형태가 좀 자유로워야 되고요. 로드 축을 통해서 진공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린더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유량 제어입니다. 유량 제어는 많이들 이제 뭐 가장 근접하게 사용하시면서도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량 제어하는 거는 이제 저희 스피드 컨트롤러죠. 스피드 컨트롤러인데 형태 기준 이렇게 실린더 포트에다 직접 장착하는 타입은 뭐 포트 장착 타입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라인 타입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제어 방식 기준에 따라서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혹시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 처음 듣는 얘기죠.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바로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속도 제어한다고 막 이랬다 저랬다 엄청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실린더에 저희가 이렇게 니드를 설치해 가지고 장착을 하시죠. 인단, 아웃단. 그래서 이 유량에 의해서 실린더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속도가. 유량 제어에 대한 부분하고 압력 제어하고는 아예 독립 변수입니다. 지금 그 현장 맞춤하실 때 뭐 이제 압력 제어 하신다고 유량을 막 줄여서 쓰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기에 압력은 줄어들겠지만 나중에 공기가 다 찬 다음에는 압력은 그냥 끝까지 올라옵니다. 압력이 들어가는 속도를 지연시킬 뿐이지 압력이 제어가 되는 건 아니세요. 분명히 알고 계시면 이게 유량 제어하고 압력 제어는 아예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레귤레이터로 압력을 줄이시면 그만큼 유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압력이 줄다 보니까 배관정이라든가 이걸 밀고 나가는 그런 유량이 적기 때문에 엔드 단에서는 유량의 편차가 좀 발생할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거는 뭐 오차내에서 발생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압력을 줄인다고 해서 그냥 이상적인 아이들 상태에서는 유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보통 이제 스피드콘의 용도하고 레귤레이터 용도를 좀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량 제어하고 압력 제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피드 컨트롤러의 구조를 보면 보통 요렇게 써 있으시죠.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그죠? 혹은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큰 화살표, 작은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스피드콘 이렇게 좀 세팅하려고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쪽 부분, 이거는 뭐 공합 도기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체크밸브입니다. 체크밸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공기가 못 흐르고 이쪽 반대쪽으로만 흐르게끔 돼 있는 여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누르면 나가고 반대로는 못 들어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교축입니다. 교축. 니들. 요 니들의 기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니들로 유량을 가변시키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 H측에서 B쪽으로 흘러 들어갈 때는 이 체크밸브가 그냥 열려버리기 때문에 바이패스 돼서 대유량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체크밸브는 막혀버리고
요 유량, 조절되는 유량에 의해서만 배출되기 때문에 나오는 유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이게 이제 스피드 컨트롤러의 원리고요. 기본 구조, 이 안에 있는 기본 구조 보시면 여기 체크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세요. 이게 이 안에 이제 패킹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체크 패킹에 그 유패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올 때는 그냥 누르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요 니드를 통해서만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들어올 때만 니드를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냥 바이패스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고요. 미터 인, 미터 아웃 회로는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공기를 제어할 것이냐, 공기가 나가는 걸 제어할 것이냐, 실린더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제어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실린더 제어하실 때는 다 미터 아웃 쓰세요. 미터 아웃을 쓰시는데 미터 인을 쓰셔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라인 타입이라든가 뭐 인라인 타입은 뭐 말 그대로 인라인이기 때문에 A 포트, B 포트를 돌려 쓰시면 미터 인, 미터 아웃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에 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미터 아웃 제어죠. 미터 아웃 제어인데 들어갈 때는 체크 밸브가 열리기 때문에 그냥 바이패스로 쭉 들어가서 얘를 쭉 밀어주는데 실제 나오는 공기는 여기 체크가 막히기 때문에 제어된 유량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터 아웃 제어 하실 때는 이 뒤쪽 구동되는 방향의 스피드 콘을 조절하시면 속도 제어가 되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전진할 때도 이쪽 구동되는 방향의 스피드 콘을 조절하시면 속도 제어가 되십니다. 미터 인이죠. 미터 인은 반대죠. 들어갈 때 양을 제어하기 때문에 실린더를 구동시켰을 때 들어가는 방향, 반대 방향의 스피드 콘을 조절하셔야 속도가 제어가 되세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미터 인이기 때문에 전진시킬 때 이 반대쪽, 이 뒤쪽에 있는 공기 양을 제어하셔야 조절이 되십니다. 스피드 콘은 뭐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 아까 구조 보셨던 것처럼 유패킹이 들어가 있어서 체크 방향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가 이런 식으로 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요 체크 방향을 보셨을 때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방향을 맞게 되면 이건 미터 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을 맞게 되면 미터 인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터 인 제어, 미터 아웃 제어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미터 인은 스피드 조정을 하기가 어렵죠. 미터 인 제어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터 인으로 제어해서 속도를 낮추시게 되면 스틱 슬립이 일어나죠. 스틱 슬립. 미세 제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좀 속도가 빠르실 때는 문제 없어요. 속도가 좀 빠르실 때는 탁탁탁탁 나가니까 문제 없는데 속도를 제어하기 시작하면은 스틱 슬립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그 실린더 내부의 마찰력하고 그걸 이겨나가는 그 공기의 힘하고 상충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공기만 제어하기 때문에 스틱 슬립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스피드 조정하기가 좀 어렵다. 대신 미터 아웃은 공기가 나가는 놈을 막아서 쭉 제어해주기 때문에 속도 조정하기가 원활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린더들은 전부 다 미터 아웃을 쓰세요. 미터 아웃을 기본으로 쓰시고 결로, 동결 뭐 이런 거는 미터 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기의 흐름이 배출 흐름 자체가 확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로라든지 압력이 없을 때 돌출이 발생할 수 있다. 미터 아웃의 단점이죠. 근데 공급 공기압의 변동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파지력 확립 시간이 빠르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미터 아웃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시동 시간이고요. 시동 시간이고 배압이 없을 때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구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시동 시간이 늦었을 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실린더들은 펨텍에서 많이 쓰시는 소형 실린더들은 안에 내부의 공기를 갖고 있는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미터 아웃을 쓰셨을 때
제어가 걸리기도 전에 이미 다 빠져버려요. 그런 형태가 가장 많이 뛰어요. 보통 6파이의 스트로크 5, 스트로크 10 이런 것들은 제어가 좀 안 된다 싶으실 때는 미터 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정도로 속도를 제어해서 쓰셔야 된다고 하면 보통 소형 실린더들은 그렇게 속도에 영향을 크게 안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신데 만약에 그 정도로 제어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런 소형 실린더들은 이런 특성, 시동 시간이 늦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터 인 타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배합이 없을 때 구동 환경에 따라서 실린더 반대쪽에 배합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돌출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터 아웃 제어를 하시게 되면 액추에이터가 그냥 바로 튀어나갑니다. 팍 튀어나가서 뒷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배합이 없을 때도 안전 회로를 꾸미셔야 될 때는 미터 인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미터 인을 추가하셔서 보통 이제 저희가 듀얼 스피드콘이라고 해서 듀얼 제어를 하시거든요. 미터 인 아웃 제어를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현장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케이스고요. 그래서 시동 시간에 대한 부분, 배합이 없을 때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의 이제 내경,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린더는 실린더 피스톤의 파이에 따라서 힘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출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실린더 피스톤에 받는 수압 면적 곱하기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 압력을 곱하면 이론 출력 F 뉴턴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 현장에서 적용하실 때는 요거 이제 이론적인 출력이고요. 이 부하율은 일종의 이제 안전율이죠, 안전율. 저희 실린더 입장에서는 안전율의 역수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부하율이라는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율을 이제 고려하는 이유는 출력 방향에 작용하는 부하 이외의 제한 요소, 그리고 실린더 내부의 패킹 및 부시의 마찰, 배기측의 배합에 의한 반력 등을 고려해서 안전율, 부하율을 감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이징 해드릴 때는 그냥 무빙, 실린더의 정적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7 정도로 곱해주고요. 이론 출력이 있으면 이론 출력이 100이면 100뉴턴이면 70뉴턴 정도만 이 실린더는 구동할 수 있다라고 사이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동적 작업, 업다운이라든가 무빙 이런 것들을 하실 경우에는 0.5, 100뉴턴짜리 실린더가 있으면 50뉴턴만 가용하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달려있고 그냥 수평 작동하는 경우에는 보통 여기 이제 1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보통 0.7 정도로 같이 줍니다. 0.7 정도로. 왜냐하면 아예 마찰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0.7 정도로 같이 안전율을 감안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상세할 때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까 계속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에서는 어쨌든 압력도 중요하시지만 유량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장비 내에서 공기가 얼마큼 소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장비에서 원하시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실린더가 구동되고 이젝터가 구동되고 여러 가지의 공합의 형태가 구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공기를 소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공기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 공기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맞춰서 에어 서비스 유니트를 선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 서비스 유니트 가격 얼마 안 하죠. 1, 2만 원 차이 나겠지만 실제 그냥 이전 설비에서 30 썼으니까 그냥 30 쓰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오버스펙이죠. 오버스펙이고 굳이 유량 200리터 뿐이 안 되는데 30, 40 큰 거 써놓고 문제 없으니까 그냥 쓰시는 거죠. 근데 20만 쓰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으신 거죠. 원가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공합적인 부분은 세이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요 공기량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0분, 15분 남았는데요. 방향 전환 밸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는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포트 수, 위치 수에 따라서 크게 분류를 하고요. 보통 그래서 투포트, 투위치 밸브 이런 식으로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실린더 구동용 같은 경우에는 5포트 트위치, 투웨이 밸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밸브 구조에 따라서 포펫 구조이냐, 슬라이드 밸브, 슬라이드 스플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안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성체 실이냐, 메탈 실이냐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 조작 방법에 따라서 기구 조작, 우리가 핸드 기구 조작을, 기계 조작을 하느냐, 아니면 인력 조작을 하느냐, 공합으로 조작을 하느냐, 전기로 조작을 하느냐 따라서 조작 방법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밸브를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방이죠, 방. 우리가 밸브를 솔에 전원을 인가해서 밸브의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요 방의 형태가 변경되는 겁니다. 방의 형태가. 그래서 요 방의 숫자가 위치수, 웨이수라고 되고요. 위치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한 방에 존재하는 포트의 숫자.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 방에 존재하는 포트의 숫자가 포트의 이 개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포트에 두 개의 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포트 투웨이 밸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규격화되어 있는 형태고요. 어느 메이커든지 간에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포트의 번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메이커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 숫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영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문자 표기나 ISO 규격 표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 수, 위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밸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포트가 2개죠. 방은 2개고, 투포트, 트위치, 그리고 가운데 노멀 위치에 있을 때 오픈 상태, 열려있는 상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노멀 오픈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포트, 트위치, 노멀 오픈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기본 위치에 있을 때 막혀있는 형태로 띄고 있기 때문에 투포트, 트위치의 노멀 클로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3포트만 변경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4포트, 얘는 5포트. 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밸브의 형태이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조금 특수 기능을 할 수 있는 밸브들입니다. 이제 3 위치 타입. 요 방의 개수가 3개죠. 그래서 3위치 타입 밸브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클로즈 센터, 이그저스트 센터, 프레셔 센터.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센터 위치에 있을 때 모든 포트를 닫고 있으면, 그죠? 모든 포트를 닫고 있으면 클로즈드 센터. 그리고 센터 위치에 있을 때 AB 포트가 100이 되어 있는 상태면 이그저스트 센터. 그리고 센터 위치에 있을 때 AB 포트의 양쪽을 가압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프레셔 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정지 타입의 실린더를 쓰실 때는 요거 클로즈 센터 밸브를 적용하셔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더블 밸브를 쓰시다가 얘만 전환하셔도 바로 중간 정지 밸브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는 어차피 A, B 접점 2개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포트 트위치 밸브 기본적인 이제 구동입니다. 이게 이제 에어모터 같은 거 구동할 때 그냥 단순 온오프죠. 단순 온오프를 구동할 때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투포트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형태가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 안에 요거 패킹 빼보시면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포펫이라고 합니다. 포펫이 있어서 요 밸브를 여닫아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3포트 밸브는 이렇게 단동 실린더 구동용으로 가장 많이 쓰십니다. 단동 실린더 구동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뭐 이렇게 쓰시는데 요 투포트 밸브로 단동 실린더를 구동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투포트 밸브로 단동 실린더를 구동하면 얘 어차피 그냥 온오프만 해주면 되잖아요. 온오프만 해주면 되니까 온 하면은 실린더 전진하고 끄면 나오고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겠는 분 없으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후진할 때 배기를 해줘야죠. 배기. 그래서 이제 3포트하고 2포트를 처음 적용하실 때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2차 측을 배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2포트를 쓸 것이냐 3포트를 쓸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측의 밸브를 2차 측에 있는 공압을 벤트 해줄 것이냐 오프했을 때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유지해도 되는 거면 이거 쓰셔도 되고요. 이젝터 구동용 진공 이젝터 구동용은 그냥 2포트 쓰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실린더 구동용 혹은 이 배합을 빼줘야 되는 경우에는 3포트를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순 핑거 밸브 있잖아요. 핑거 밸브도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2포트짜리 있고 3포트짜리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요것도 이제 3포트의 기본적인 사이즈고요. 4포트 밸브. 4포트 밸브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세요. 이게 왜냐하면 그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라인으로 바로 벤트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응성에서 조금 이런 5포트 밸브보다는 조금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포트를 썼던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다 이런 5포트 밸브로 실린더 구동용은 5포트 밸브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가장 뭐 대표적인 5포트 밸브고요. 보시면 요 안에 이 스풀, 슬라이드 스풀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아까 그 3위치 타입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그저스트 센터 타입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접점 센터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양쪽을 다 배기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때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여기 뒤에 반대쪽에 배합이 없기 때문에 전환하셨을 때 얘가 돌출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저스트 센터 쓰실 때는 여기에 사실 체크 밸브를 같이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회로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뭐 심화 학습할 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낙하 방지용으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요 클로우드 센터용 밸브입니다. 그래서 중간 위치에 있을 때 AB 포트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죠. A, B 이런 식으로 전진 후진도 구동이 되고요. 얘는 이제 프레셔 센터입니다. 프레셔 센터인데 지금 이 형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실린더 로드를 손으로 이렇게 밀면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밀린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밀린다. 아무 의견이 없으시죠? 한 분 정도는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일 열심히 듣고 계신 분 여기 까만 옷 입으신 분.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손으로 이 로드를 밀었어요. 이게 잡아 당겼어요. 이 상태로. 그럼 당겨질까요? 안 당겨질까요? 안 당겨져요. 아, 맞히실 줄 알았는데. 틀리셨네. 당겨집니다. 당겨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가 이제 그냥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가 그냥 단순히 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마찰력으로 버티긴 하지만 손으로 당기면 당겨져요. 그게 이제 이 프레셔 센터의 이 중간 위치 밸브를 쓰실 때 가장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손으로 구동하면 움직입니다.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계 그 메카니컬 타입의 로드레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지를 하셔야 될 때 이 밸브를 쓰거든요. 왜냐면 이 양쪽에서 리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밸브를 쓰셔야 돼요. 이 밸브를 쓰시는데 절대적으로 위치를 정지시킬 수는 없어요. 외력이 가해졌을 때 멈추긴 하지만 외력이 가해졌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 센터 타입의 밸브를 쓰실 때는 그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제 밸브는 이제 구조에 따라서 포펫, 슬라이드 밸브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사진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 플랜저에 여기 위아래로 눌러서 여닫는 구조를 이제 포펫 타입.
일반적인 포펫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이런 투포트 밸브가 가장 대표적인 밸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도 이제 포펫인데 반대로 뭐 위아래로 되어 있는 디스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형태로 여닫는 것들은 다이어프레임식 혹은 포펫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3포트짜리인데 포펫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많네요. 시간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지금 그 뭐 SY 밸브라든가 저기 이렇게 평형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구조인데요. 이 안에 슬라이드 스프리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제 P 인터넷에 공급이 되면 AB 포트를 이 안에 있는 요 라인들이 변경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P가 이렇게 들어와서 B로 나갔다가 반대로 A로 나갔다가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길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동형 밸브입니다. 여기 반대쪽에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는 스프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 구동하는 것만 실제 솔에서 구동된 에어가 얘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동일 타입인데 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오링이 쫙 들어가 있고 얘는 오링이 없이 폴리싱된 금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탈실 밸브입니다. 메탈실. 메탈 대 메탈로 실링을 이룬다고 해서 메탈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 실링 부분에 고무 오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성체 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탈실이 아무래도 이제 금속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 수명은 배 이상 훨씬 좋으세요. 훨씬 좋은데 단점이 폴리싱된 면으로 일정 간극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물질이 침투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실을 사용해서 밸브의 수명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빈도가 굉장히 많은 밸브에 많이 쓰시는데 메탈실을 사용해서 밸브의 수명을 늘리실 수는 있지만 그만큼 공기의 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공기의 질 관리를 최대한 0.01미크론 이하의 필터를 앞에 먼저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메탈 쪽에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기계적인 밸브들하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밸브는 뭐 구동 형태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솔이 있는 게 아니고 공기를 꼽아서 에어를 꼽아서 구동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합작동 형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포트가 이렇게 있죠. 포트에다 공합을 인가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작은 피스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스프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솔 밸브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앞에 있는 구조까지는 동일하세요. 여기 피스톤으로 에어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구동되는 건 동일한데 그 공기를 공합원을 따로 끌어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작은 밸브로 온오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솔 밸브냐 파이로틱 밸브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솔 밸브들 이런 파이로트식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파이로트식 밸브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작동 압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저 작동 압력이 0.1MPa부터 사용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0.1MPa 이하에서는 이 밸브가 구동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로트 밸브 사용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넘었네요. 지금 2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직동식하고 간접작동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작은 피스톤에서 공압의 힘을 받아서 이 피스톤을 밀어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작동 압력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간접 작동, 파이로트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펨텍에서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밸브가 간접 작동식일 거예요. 그래서 최저 작동압이 인가되지 않으면 구동이 안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런 직동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의 힘으로만 이 플런저를 작동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솔레노이드 코일 자체 크기가 이만하고 얘는 요만하죠. 그래서 얘는 최소 1W 이상, 1.5W 소비 전력이 1.5W, 뭐 2W, 큰 놈들은 뭐 4W, 5W까지 나오는 놈들도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굉장히 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0.5W 이하, 0.4W 이 정도의 소비 전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은 뭐 이렇게 직동식이 더 빠르고 파이로식이 좀 느리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파이로식이 워낙 좋아져서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뭐 1ms, 2ms 이하의 초고속 밸브들 같은 경우에는 직동식 이외에는 적용이 안 되십니다.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 작동 압력을 직동은 영향을 받지 않고 파이로 타입은 받는다. 이게 가장 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령에 대한 부분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점심시간 다 되셨네요. 그죠? 빨리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고 나중에 궁합 부분에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나중 강의 일정 잡아주시면 그때 와서 좀 질문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